없는데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물증은 없는데 느낌상 이건 분명해. 남편이든 남친이든 지금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누군가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처럼 속상하고 화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고 그거를 계속 내가 확인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요건 다 하고 싶고 뭔가 안갚음을 하고 싶고 보란듯이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막 감정이 막 머리 끝까지 머리카락 하나하나 쓰는 것처럼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장 물증을 찾아서 증명해 보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계속 인연을 맺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바람을 피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물증을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확인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확인은 하겠지. 통쾌하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살고 싶다면, 살고 싶지 않다면,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랑 그 상황에서 살고 싶으냐, 살고 싶지 않느냐, 그렇게 먼저 그걸 결정한 다음에 내 감정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딱 이 상태로 상담을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한 말은 그 남편이랑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먼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당연히 살고 싶죠. 결혼을 했는데 애들도 있고. 그럼 정말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이랑 살았을 때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계속 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고 싶으냐 이혼을 하고 싶으냐 그거 먼저 결정을 하자. 물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로 방향을 잡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살고 싶다면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해석을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납득하도록 이해되도록 그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감정이 치받쳐 올라오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미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하고 머리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상담을 온 거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감정을 분출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으냐 살고 싶지 않으냐 더 만날 것이냐 만나지 않을 것이냐 그거 먼저 정하고 하면 속전속결이에요. 만약에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럼 이혼 준비하는 거죠. 시간을 만들고 그 사람 정보와 내 정보를 통합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상담사랑 모색하면 되겠죠. 그런데 살겠다. 그러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근거들을 불문하고 그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살고 싶을 때 노력을 했다. 그러면은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감정만 내가 너무너무 살고 싶었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데 감정만 분출하다가 그냥 끝나면 좀 후회스럽겠지만 살고 싶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실망은 크겠지만 그래도 해봤다잖아요. 후회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면은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인연이 아니구나. 네, 정말 안 되는구나를 내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후회가 100이었다면 그래도 반은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같이 얘기했던 거는 남편이 주식을 했어요. 요즘 주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잃었어. 많이? 많이.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주식을 해서 딴떠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해서 잃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나랑 의논을 했던 안 했던 주식을 해서 잃었으면 문제고 주식을 해서 벌었으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칭찬해줄 일. 그렇죠. 나랑 의논을 하고 안 한 건 상관이 없잖아. 벌었으면. 근데 잃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화가 나겠죠. 나랑 의논하지 않고 주식을 했고 그걸로 재산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화가 나겠죠. 근데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주식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의논하지 않고 그런 일을 벌였을까? 어차피 안 통하니까. 안 통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남편의 마음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남편은 조금 더 빨리 부인을 위해서 보여지는 멋진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정황을 다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실수를 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조용히 말 없이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잃은 거는 문제가 있지만 그걸 시작한 남편의 마음은 나를 위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부인 입장에서 헤어질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겠죠.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 벌었으면 나 괜찮은데 나한테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안 살 거라면 그걸 빌미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 거라면 그걸 빌미로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의 그 조급한 마음, 나를 돕고 싶고 그동안 잃었던 걸 빨리 회복하고 싶었던 그 남편의 진심을 내가 지금 알아준다면 그러면은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편이 실수를 했거나 실패했거나 좌절했던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남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계속 살폈던 거예요. 그렇게 살폈더니 온전히 부인을 위해서라고 결론이 났어요. 물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바람 피는 건 부인을 위해서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봐서는 부인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바람을 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마음을 잡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거고 나도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그 바람의 질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증이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어떤 게 진심인지, 진짜 바람인지, 지나가는 바람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바람으로 시작하지 처음부터 사랑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바람이라고 본인이 느낄 때 그걸 옆에서도 바람이라고 봐주면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이냐 그거 먼저 정하고, 만약에 살 것이라고 정했다면 남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람이라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나 스스로한테
그 말해주는 거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남편이 바람이라면 나가서 바람 많이 쐬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늦게 귀가를 할 때 부인 입장에서 의심을 한다기보다 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깥에서도 바람이 불지만 안에서도 바람이 불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 나만 바보같이 참고 있다.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정말 갈비뼈 하나씩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깥에서도 바람이 불지만 안에서도 바람이 불 수 있다. 당장 필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안 한다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안 한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못한다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다르죠. 그거를 먼저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몇 날 며칠 전화 없이 늦게 왔어요. 그때 이제 많은 생각과 상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바본가? 나만 손해야. 나만 못하고 있어.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냥 뭐 앞뒤 생각 없어요. 그냥 화하고 그런 상상이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드라마 본 것만 생각이 나지. 뭐 경험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장면만 떠올라. 드라마 장면만 떠올라. 그러니까 밤새 잠 못 자고 다음날도 못 자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상상 속의 일들은 벌어진 일 같고, 그러니까 화만 나 있고, 그러니까 화와 상상이 겹쳐서 막 그냥 뒤범벅이 돼서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다 100% 상상이잖아요. 내 추리고. 근데 그게 100%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화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그 상상과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생각을 그렇게 한번 바꿔본 거예요. 난 지금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엄마의 도리, 부인의 도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건 내 선택이야.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이게 올바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 선택이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 화가 반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누가 날 묶어놓은 게 아니야. 나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이 손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반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좀 이렇게 푸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화가 절반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럼 남편은 그 긴 시간 동안 집에서 내가 뭘 하는지 안 궁금할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훨씬 더, 회사 생활이 아니니까 훨씬 더 기회가 있구나.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엄청 많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남편은 정말 날 다 믿고 있었나? 그게 이제 그때 뉴스에 한참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누구나 여자친구가 있다. 누구나 남자친구가 있다. 그 시사 프로 같은 데에서 요즘 이제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다. 거기서 안 하면 바보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한테 여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다. 결혼한 여자한테 남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다. 이런 뉘앙스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남편도 봤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거의 묶여 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부인은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텐데 전혀 그런 내색도 없고 의심도 없고 정말 무슨 집에 사다 놓은 가구 침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가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완전히 믿고 있구나. 근데 또 그럴 만하게 또 이제 한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생각하니까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내 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모든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한다.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나한테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거더라고요. 재산이 아주 많으면 다 내 이름으로 했을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버는 100%가 다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다 내 거로 돼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가 자식을 낳고 만약에 자식이 부인이 그런다면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나한테 보여준 그 믿음은 어마어마했던 거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집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점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럼 남편이 그런 바람을 흠뻑 느끼고 오는 상황인데 나는 못한 거? 아니야. 남편이 흠뻑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건 내 추측이고 나는 지금 바람을 안 느끼려고 할 뿐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피해의식이 줄고 화가 좀 내려가니까 이성이 좀 챙겨지고 이성이 좀 챙겨지니까 남편이 나한테 보여준 그 믿음이 보이더란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화를 줄일 수 있는 건 뭐였냐면 내가 바람 피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 이 시간이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젊음도 있어 그때. 그러면 현관문만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간다면, 한다면, 해본다면 여러 가지로 그 시간 내에. 근데 그렇게 상상만 해도 해소가 됐어. 잠깐이지만 왜냐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바람의 대상인 거는 바람이지 나한테 큰 약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바람이라는 거를 남편이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상상한 것처럼 나도 이 공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람이라는 걸.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면 아까 절반으로 줄었던 화가 또 절반이 줄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라는 거가 조금씩 내려갈 때 그 상대적으로 나의 이성이 좀 제 기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그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만 끈을 잡고 있으면 이성을 챙겼을 때 그 다음 행동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추측하는 거 멈춰야 되고 나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그 규칙 안에서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남편이 그게 바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지만 남편도 가지고 있는 걸 잃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편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성을 갖고 있을 때는 남편도 이성을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성을 잃고 움직일 때는 보는 사람도 이성을 잃기가 쉽겠죠. 그러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걸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이 올라올 때는 너도 그렇게 당해봐 그게 되냐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뭐 그렇게 끝까지 간 건 아니지만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멈출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지금 추측이라는 걸 하고 있을 때 바람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나의 최종 목적은 어떤 거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뭔가 생각해보면 첫 번째 목적을 정확하게 한다 산다 안 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남편도 바람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나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못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그러면은 머릿속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바람이라는 내가 원하는 그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조금씩 자제시키고 감정을 다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상상과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감정을 다운시켰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나의 이성이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상상도 해보고 내가 지금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그것도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